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황일상 차장님께서 외환거래법에 대한 여러 과태료도 말씀하셨고 한데 사실 국세청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법, 그리고 국세청 세법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잘 모르시고 그렇게 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통 자산 반출하면은 재외동포 자산 반출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사시는데 자녀는 이미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그리고 나는 몇 년 뒤에 갈 건데 일단 돈을 보내서 거기에 주택도 사고 투자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은 은행에서 내가 거기 가서 이 돈으로 뭘 할지에 대한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국세청은 이 돈으로 거주자가 아직 나가지 않은 영주권자가 재외동포 자산 반출로 자금을 해외로 보내서 무엇을 하는지에서 관심이 있는 이유가,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A씨, 한국에 사십니다. 영주권 따시고 나서 한국에 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미국에 부동산 하나 사볼까 하고 재외동포 자산 반출로 자금을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 한번 내가 들렸을 때 개선해 놓은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십니다. 그때 발생될 수 있는 국세청 세금 신고나 외항 관련한 신고 의무가 해외금융 계좌 신고가 또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FBAC는 들어보셨죠? 한국도 그것과 유사한 거의 모든 나라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인 한국인이 이게 시민권자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한국에 계신 분이 해외에 예금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기를 요청합니다. 자진신고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자진신고라는 개념이 정보성 신고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이 뒤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영주권자 A씨는 미국에 자금을 반출해서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그게 자녀가 사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갈 때까지 임대를 주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한국 국세청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해외에 보유한 이 내국인, 한국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입니다. 이 자금을 반출할 때는 재외동포 자산 반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신고 같은 게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보통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4월달쯤 되면 편지를 보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신고하라고. 그런 안내문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 자금 반출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세청 신고 의무는 국세청 세법에 따라서 발효가 되는 거고, 거주자인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 A씨가 해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국세청이 알아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정보성 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주하고 사무용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해외에서 발생됐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 또는 내가 미국에다 증권계좌 열어놓은 거요. 로빈후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한국에 금융소득 2천만 원과 관계없이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근로사업,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물론 그 나라의 세금을 내겠지만 한국 종합소득이 되면서 내 한국 소득의 세율이 이 소득으로 인해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주로 다룰 거고요. 이게 미국 정부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도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소득 때문에 내가 내국에서 발생된 소득의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요.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해외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이런 법인을 닫았다, 팔았다,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했다. 그러면 그 본국에 양도세 신고를 하겠지만 한국 국세청도 국외 부동산 또는 법인 주식 또는 내가 로빈후드에서 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 해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또는 상속했다. 그러면 한국에도 증여세, 상속세 신고 의무가 유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저희가 5월, 6월이 되면 항상 저희 고객들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알고 굉장히 놀라는 한국 신고 의무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새 들어서 최근 1, 2년 사이 놀라시는 신고는 이 양도세 신고인데요. 영주권자분들이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따고 나면 국내 금융기관에서 증권거래, 미국 주식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못하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나 그러면은 미국 로빈후드 개설해서 할래 하고 미국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거기서 미국 주식을 하고 이분들은 한국에 사세요. 영주권만 있을 뿐. 그분들이 덜컥 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양도세 신고, 특히 증권, 주식 거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미국 주식 하면은 이거는 미국에서 과세하는 걸로 끝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이랑 미국에서 이게 내가 한국 거주자라서 한국에서도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종소세 신고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이거는 세법 자체를 깊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 그런 정확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고요. 한국국세청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과태료, 어떻게 보면 양도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정보성 신고입니다. 정보성 신고이기 때문에 내가 챙기지 않거나 내 세무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리고 국세청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정말 특정 자금 반출 방법으로 국세청이 알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국세청에서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국세청도. 그래서 본인이 챙기지 않으시면 과태료의 위험이 상당히 큰 신고 의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잘 기술했고 신고 기한도 돼 있으니까 꼭 지켜서 벌금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합니다.